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월 31일 토요일이고요. 우리 삼성전자 주말에도 이렇게 찾아보시는 열정 많으신 선배님들 위해서 영상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좀 준비한 내용이 많기는 해요. 우리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 FOMC 연준 의장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금값이 많이 내려갔다. 금값이 10%가량 내려가고, 그리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치솟았던 우리 금, 은값이 두 개 다 내려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 이런 내용 갑자기 금은 얘기 왜 하냐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트럼프가 워시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앞으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생길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어떤 것까지요? 우리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로 16만 8,200원을 도달해주고 난 뒤에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겁먹으셨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실적 발표는 분명히 좋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앞으로 HBM 관련해서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더 이상 지지 않겠다라는 포부까지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내려가느냐? 이거는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같이 나와주고, 그리고 동시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쭉 내려가지 않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특정한 구간 있죠? 어디요? 5,000원은 지켜주고 있다. 그 위쪽으로 단기적으로는 5일선도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매도 타이밍이다. 단기 고점이 어디다? 여러분들 바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적 발표 날에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 나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 어디 특정한 구간 있죠? 바로 여 밑에 1,000원을 지켜준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거기 딛고 17만원 트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랫골이 달려주면서 16만원 초반대에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도 지켜봐야겠지만 아직은 전략 매도를 해야 된다, 역대급 고점 찍었다, 이렇게 호들갑 떠는 영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삼성전자 앞으로 26년 실적 좋은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랑 함께 붙여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살펴볼 건 역시 이겁니다. 차기 미 연준 의장의 쿠팡 사회 이사라는데,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사실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지명이 됐다라는 건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원래는 매파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매파이나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되면 왜 좋죠?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채권, 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쪽으로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하기 좋았던 메리트가 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떤 거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최고조로 치달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아요. 왜요? 금리 높아서 국채로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이 상대적인 비안전자산인 주식에는 수급이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어때요?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예요. 금리를 내려야 된다. 26년에 지금 파월이 모집해왔던 금리 동결, 지금 금리 너무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내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제롬 파월이 5월에 종료가 됩니다. 트럼프가 항상 꼬집었던 건 뭐였죠? 파월이 기준금리 너무 안 내린다. 파월 vs 트럼프의 대결 구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트럼프가 직접 지명한 워시라는 사람이 의장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이전에는 매파였지만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려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 시장이 예상하는 건 26년도엔 한 2차례 정도는 더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요? 한 6월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원래는 12월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앞당겨져서 6월과 9월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인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주식은 대불장에 한 번 더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 고점에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 증시가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들어가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지켜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체크해야 되는 건 이 워시가 트럼프가 선택을 한 인물이지만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줄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유동성을 제한시키지 않을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면 결국 돈이죠. 이 금리랑 유동성이 왜 중요한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집중해 주시고, 일단 금리는 돈의 이자죠. 반면에 유동성은 시장에 도는 양,
차로 치면은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엑셀을 밟는 건데 유동성을 회수한다. 이거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엑셀을 지금 밟는다라고 주장을 해놓고 브레이크를 같이 밟으면 차가 뺑뺑뺑뺑 여기서 못 나가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시라는 사람이 임명되고 나서 연준이 들고 있던 채권을 줄인다든지 이제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돈을 다시 시장에 덜 푼다든지 이런 기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좋지만 않다. 그래서 금리도 내려주고 어떻게 해요? 돈도 풀어줘야지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26년에도 크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러면 미국장만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설마 없으시겠죠? 왜 그렇죠? 금리 인하가 돼야지 돈도 많이 돌고 그리고 연준에서 돈도 많이 푼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달러가 약해집니다. 달러가 상대적으로 다 약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국내 증시에도 자 달러가 계속 내려가요. 이렇게 지금 원달러 환율 중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주포는 누구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 유동성이 풀린다. 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국내 증시, 코스피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엄청난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댓글로는 어떤 거요? 삼성전자의 끝없는 신고가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댓글로 신고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너무나 원래는 빠르게 영상을 좀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연준 의장이라는 빅 이벤트가 나오는 바람에 좀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해요. 바로 시작할 거고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어떤 거요? 삼성전자의 신고가를 우리 다 같이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좋아요랑 댓글은 필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좋아요랑 댓글을 많이들 달아주시고 참여를 해주셔야 다른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도 추천 영상으로 뜨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최근에 삼성전자를 개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진행해 주셨던 만큼 혹여나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셨을 때 이분들은 단기 지지선 15만 5천 원 이거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음봉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도록 자 어떻게 해요?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 중반부에 이 도움이 되실 만한 삼성전자 주주분들 선배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결국 선물이라고 하면 종목이죠. 자 근데 이거 키워드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템베거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어떤 구간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설명드리는데 이 상징적 의미인 시가총액 1000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한다라고 집중 안 하시는 분도 많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 1000조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이 단기간에 삼성전자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연료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재료 그리고 이때도 올라왔던 건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 주려면 26년도 실적이 좋다. 이 26년도 실적 좋은 걸 바탕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17만 전자를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구간들 속에서는 어느 정도 26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잠잠해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투심을 끌어오려면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다? 저는 시총 1000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자, 코스피 역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시총 1000조를 달성하는 기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개인분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와 동시에 어떻게 해요? 12월과 1월 내내 차익 실현을 했던 외국인들의 심리까지도 돌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1000조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요. 뉴스에 하루 종일 온종일 삼성전자 1000조 기업 달성이라는 공룡 기업이 됐다. 엄청난 공룡이 됐다라는 뉴스가 도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개인분들이요. 이제는 와 1000조를 뚫었다고? 삼성전자 야 그러면 혹시 이제부터 진짜 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는 진짜 못 참겠다. 내가 그동안에 올라왔던 구간들 속에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무서워서 못 샀는데 야 이젠 더 가겠다. 그래서 올라갈 때 몰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적어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이시라면 그때야말로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니 주가가 시총 1000조 찍고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26년도에 대한 실적이 너무 좋을 것 뻔한데 냅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학습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코로나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역사적 이때 10만 원을 간다.
항상 시장 참여자들이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10만 전자 돌파한다, 10만 전자 달성한다라고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왔었지만 이때 왜 하락을 했나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그동안에 차익 실현을 했던 물량을 고점권에서 매도했던 물량을 우리 개인분들이 받아 가셨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고점권에서 쭉 내려올 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이때 물리셨던 분들, 8만원에서 9만원대에 물리셨던 분들이 탈출하시는 데는 이때 언제죠? 25년도 말부터 가능했다. 그 말인즉슨 탈출하는데 4년에서 5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26년도 실적이 좋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올라갈 종목인 거는 알지만, 만약 아직도 차익 실현을 못하셨다, 분할 매도를 못하셨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분할로라도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요? 삼성전자 5만원일 때 사가지고요, 16만 8,200원에 파시는 분들이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요,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비중을 여기서 조금 더 실고요, 조정받는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이런 상승분을 잘라쳐서 먹는 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수익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매도하지 못했다, 아직 다 들고 있다, 비중을 줄이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들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캔들 자체도 5일선 타고 올라와주고 있어서 단기 추세가 죽지는 않았죠. 이 산승 탄력이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 발표에 이어서 줄어든 건 맞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상징성에서 의미가 있는 이 천조가 다시 한 번 더 폭발적인 연료가 되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술적으로는 어떤 구간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구간 있죠? 바로 1차 지지선 15만 5천원까지는 일단 지켜보셔라. 만약에 지켜준다 라고 하면요, 다시 한 번 더 17만 전자를 뚫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때 대응을 해보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17만 전자를 뚫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어떤 구간이죠? 라운드 피겨 구간이 됩니다. 호가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국내 보수적인 증권사에서도 얘기를 하죠. 24만 전자 목표가 설정했다, 26만 전자 설정했다. SK랑 KB였던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증권사들도 목표치를 상향한 만큼 일단은 17만원 뚫어줄 수 있는지, 그럼 그 구간에서 20만원까지의 움직임을 보면서 남아있는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고점에 물리면 5년 동안 답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분들도 있어요. 26년 실적 좋고 반도체는 앞으로 AI가 발전하는 한 계속 좋을 거 아니냐, 그럼 그냥 냅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라갈 때는요, 내 눈에, 내 귀에는 좋은 내용밖에 안 들립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분위기가 나쁘다? 주가가 내려갈 때는 어떻다?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주가가 바닥에서 기었을 때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 SK 하이닉스가 독점하는 기조가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8만원, 8만 8천원을 보고 있다가 반토막이 나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삼성전자 진짜 끝났다, 이재용 회장이 자기 하버드 유학 시절에 사귀었던 친구를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나서 그러니 사장으로 나서 그러니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임원들 물갈이 해야 되니 많이 삼성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지금 천주를 또 바라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계속해서 간다 이런 말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수익이 났을 때 뭐를 하셔야 진짜 수익이에요? 매도 버튼을 누르셔야지, 온전히 내 돈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나의 실력이고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우리가 그러면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주가가 26년도 지금 1월 31일까지 올라왔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였어요? HBM인가요? 아니죠? 메모리죠. 이 메모리 수요에 따른 삼성전자의 실적 향상에 힘입어서 주가가 올라왔던 겁니다. 근데 이 메모리를요, 계속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까요? 이게 26년에도 그렇고 27년에도 그렇고 28년에도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족하면 결국엔 만들어내는 거, 즉 이 캐파를 증설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메모리만으로 올라왔던 삼성전자의 동력원은 힘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임계점이 왔을 때.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또 주목해야 되는 건 HBM인데, 그랬을 때 이런 기사들도 나와요. 하이닉스는 일단 너네는 못 따라와, 추격 불가의 입장을 내놨고, 삼성전자는 아니 우리는 3배 확대할 거야. 바로 이 엔비디아에 납품하려는 이 양사 간의 끝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앞서 있는 건 하이닉스기는 해요. 아직도. 이렇게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이 베라루빈
이 루빈 칩에 들어갈 HBM4의 물량을 3분의 1을 벌써 확보를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H4에 대한 양산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이게 저도 뭐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인정하기 싫지만 삼성전자가 기존 레거시 메모리 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도 TSMC를 따라잡고요. 그 이상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HBM 부분에서도 하이닉스를 눌러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실제로 실적으로 나오는 순간들이 돼야지만 삼성전자의 폭발적인 시가총액 상승, 주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너무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포인트이긴 한데,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전조를 우리가 지켜보자 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조정 구간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끝없는 상승은 주식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 속에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익절 차익 실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모든 물량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변동성들을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존버하자 보다는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기면서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내가 이 삼성전자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지켜봐야 되고 어떤 구간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고 어디서 분할로 내가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이 보고 있는 삼성전자의 타점 전부 다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바로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단체 문자 통해서 한 분씩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빠르게 이거 확인만 할게요. 그냥 11월 3일날 삼성전자 이렇게 매도가 11만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었고, 차트에서 보게 되면 이때가 되겠다. 그리고 나서 매수 타점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1월 7일 삼성전자 매수가 97,000원. 차트에서는 이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비중을 더 추가적으로 실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11월 25일처럼 한 번씩 더 안내를 드리니까 간단하게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010-9630-2563번으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단체 문자 통해서 똑같이 실시간 대응,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만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신고가 작성해 주시고 바로 넘어갈 건데 어떤 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선물을 넣어드린다라고 했었는데 이 선물만 어떤 건지 확인하고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 어떤 거냐? 바로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인수합병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최근에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은 된 거고요. 앞전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었죠.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도 1년도 채 안 돼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이때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 현금을 만들어주는 이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런 하락이 왔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주력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면 결국 매출도 떨어지고 방어도 떨어져요. 죄송해요. 주가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최근에 일단 추진한 게 로봇서브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게 어떤 것도 있어요? 전장. 바로 이거죠. 에이다스 사업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건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리스트 중에서 로봇 기업에서도 그러면 인수를 했는데 전장도 인수를 했고, 그러면 얘네 둘을 공통적으로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 얘네가 인수합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납품을 받고요.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들을요, 위탁받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기업은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죠.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도 돌이켜보면 이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을 미래 먹거리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이거 하나만으로 바닥 17,000원대에서 최근에는 80만 원까지도 자 노려보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40배가 넘는 상승이 나온 건데, 자, 근데 우리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뭐 되면 좋겠지만 이 정도는 너무 큰 욕심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내용이 좋잖아요. 자,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번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딱 300만 원만, 이거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자, 이거 한 번씩들 받아가서요, 포트에 구성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삼성입니다. 자,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이 템베거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면서 삼성전자의 매수매도 타점까지도 같이 안내를 드릴 거니까,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많으신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는 다들 눌러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만 더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요 신고가 작성해 주신 다음에 자, 필요하신 거 다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